UTI와 현대오토에버는 각각 전혀 다른 산업에 속해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같습니다. 바로 기술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 모두 자신들의 영역에서 한 단계 진화된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UTI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내용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TI는 폴더블폰 시대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박형 유리, 즉 UTG-ULTRA 신 글래스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UTI는 플렉서블 글라스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UTG 기술은 주로 삼성의 갤럭시 Z 시리즈 등 폴더블폰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태블릿,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독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폴더블이 아닌 다양한 유연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TI는 최근 삼성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코닝의 초박형 유리 기술과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접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존 플라스틱 재질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화면 품질이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차량 디스플레이, 전자책 리더기, 스마트워치 등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베트남의 두 번째 생산 거점을 구축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베트남은 인건비 경쟁력과 글로벌 물류 접근성이 모두 좋아 전자부품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25만 주약 58억 원 규모를 매각하며 신규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보통 회사가 자사주를 팔 때는 자금 확보가 목적이지만 UTI의 경우 이 자금이 단기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신규 공정 장비와 차세대 유리, 가공 기술 투자에 쓰인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회사가 지금의 기술력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하려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UTI의 올해 주요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에 들어갈 UTG, 식강유리 미세 가공 매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모델의 UTI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흔히 말하는 실적 퀀텀 점프 급성장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아직 대중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 기반의 유연 디스플레이 기술이 앞으로 TV, 자동차, 산업용 기기로 확대되면 UTI의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IT 계열사로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그룹 내 모든 회사를 연결하고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현대오토에버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 클라우드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그룹 내부의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IT 기업처럼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기 위해 경쟁할 필요 없이 현대차 그룹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SDVSOFTWAR이 디파인드, 비이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을 주도하며 미래 자동차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의 기능이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차량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공지능 기반 주행 데이터 분석,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차량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IT 서비스를 넘어 현대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설계하는 역할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선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회동하면서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협력이 논의된 이후 현대오토에버는 시장에서 AI 관련 기대감이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자체 프라이빗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확산시킬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히 외부의 AI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만의 맞춤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회사는 ERP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룹 내 제조, 물류, 판매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자율 제조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율 제조란 공장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 효율을 최적화하고 문제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를 통해 단순한 IT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제조 자동차 산업의 AI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도 현대오토에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룹 전체의 AI 투자와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관련 수주가 현대오토에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장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했지만 이 흐름만으로 시장 전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건강한 시장 순환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경제 지표와 뉴스 흐름을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천선 아래까지 밀리며 전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인데 이는 시장 과열이나 급락 시 자동적으로 작동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기적인 과도한 공포 심리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급락의 원인으로는 기술주 버블 우려, 글로벌 유동성 둔화, 외국인 매도세 확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락이 장기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출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제조업 분야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IT 대형주의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2차전지, 조선, 방산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어 실물 경제 기반이 단단히 버티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적인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 상태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효과를 줍니다. 정부 또한 경기 둔화 우려에 대비해 세제 지원, 기업 투자 유인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대응은 조정 구간에서 시장의 하단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위험 자산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도 기술력과 성장성이 결합된 한국 시장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넷째, 과열 구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코스피는 3천선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투자 심리를 다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급락 후 23주 내 반등이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은 장기 상승 사이클 속 일시적인 조정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정책 완화,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그리고 친환경인 공지능 방산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산업의 성장 기반이 유지되는 한 증시의 중장기 방향은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증시가 급락했다고 해서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조정이라는 이름의 휴식기를 통해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010-8003-1173으로 감사라고 문자 하나씩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